일정에 시달린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의미이다. 부담을 느끼면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생각은 이 문제에서 저 문제로 오락가락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전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 조망만 이를 뿐이다. 다리에 깁스를 한 사람은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머리를 잃어보면 우리의 시간 계획이 평소에 얼마나 원활하게 운영되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그 많은 과제를 능숙하게 해낸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일상의 일들을 처리하는 것조차 고도의 정신적인 민첩함을 요하기 때문이다. 주의력의 필터 기능은 대개 우리가 어려움 없이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주의력의 필터는 현재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의식하고 방해물들을 억누르게 한다. 그것을 위해 이것 혹은 저것을 따라가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보상이 따르는지가 우리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계산이 된다. 두는 이런 작은 손익계산을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해낸다. 그리하여 때로 판단을 잘못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를 탁월하게 처리한다. 자신의 의도를 정리하는 이런 능력을 전문 용어로 집행기능이라고 한다. 집행기능은 작업기억을 토대로 한다. 작기억은 끊임없이 모든 중요한 정보를 준비해 놓는다. 우리가 지금 마음먹고 있는 것, 이 목적을 위해 알아야 하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 할 일들. 그러나 집행기능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 작기억은 일시적이고 무엇보다 용량이 크지 않다. 그리하여 7에서 9개의 정보밖에 담을 수 없다. 그것을 넘어서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 냄비 뚜껑, 쓰레기통, 기저귀, 세제, 애프터 서비스 신청, 세금 신고, 비행기 예약, 가스계산서 점검의 공식을 몇 분 동안 차례대로 머릿속에 입력해보라. 힘들 것이다. 집행기능은 무너진다. 과제들 하나하나는 간단하고 쉽지만 이런 리스트가 작업기억을 차단하면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중간에 전화벨이라도 울리면 속수무책이다. 이제 당신은 이 일에서 저 일로 급하게 옮겨다닌다. 그러고는 1시간 후 부엌이 왜 아직도 엉망진창인지를 자문한다. 지금 당장 처리하고 있는 일들만 시간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도 시간을 앗아간다. 우리가 불러올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과제는 작업기억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육아와 회사일 등 서로 다른 역할에 하루를 분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모든 행동을 조종하는 집행기능은 시간 관리의 핵심이다. 이런 집행기능이 오늘날처럼 분주했던 적은 없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여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여자들은 가정에서뿐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도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게다가 우리는 여러 자극에 내맡겨져 있다. 무엇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더 급한 일을 위해 어떤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말로 결정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을까?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은 시간 경영 강좌에서 종종 등장하는 매력적인 말이다. 시간이 귀중하다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개념은 컴퓨터에서 유래된 것으로 워드로 텍스트를 치는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재생시키는 등 프로세서가 자신의 능력을 여러 일에 배분하는 기술을 말한다.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이메일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연신 컴퓨터를 흘끗거리는 젊은이들이 주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젊은이들이 좀 더 나이가 들어 취업을 하면 사무실에서 멀티태스킹 능력을 발휘한다. 사무실에서는 시간이 돈이다. 우리는 귀와 어깨 사이에 전화기를 낀 채 커피를 홀짝이며 상대방이 전화를 받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동시에 서류에 사인을 하고 기다리는 비서에게 다른 일에 대해 오케이 사인을 보낸다. 상대방이 전화 받기를 기다리는 완전히 비생산적인 시간에도 세 가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인도의 어떤 신처럼 팔이 6개 달렸다면 멀티태스킹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멀티태스킹은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두 가지의 단순한 과제를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면 처리 능력은 대폭 떨어진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유홍지앙은 인상적인 실험을 통해 그 사실을 증명했다. 유홍지앙은 대학생들에게 십자가와 다른 도형을 동시에 확인하게 했다. 대학생들은 처음에는 이런 과제를 우습게 여겼다. 하지만 얼마 후 보기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얼마나 느리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지가 확인되었던 것이다. 실험자들이 알록달록한 십자가와 도형을 동시에 보고 단추를 누르는 데는 1초의 시간이 걸렸다. 반면 먼저 십자가를, 나중에 도형을 인지할 경우에는 반응이 2배는 빨랐다. 다른 실험에서도 동시적인 작업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유발하는지가 드러났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멀티태스킹의 기술을 배울 수 있으리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중단한 다음에야 다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기능은 고도의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의력은 지금 당장 무엇이 중요한지를 비추어주는 전조등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전조등을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단 하나의 과정만을 의식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 주의력은 두 가지 의식적인 활동에 배분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눈에 설사 여러 행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사실 주의력은 그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오락가락할 뿐이다. 컴퓨터도 멀티태스킹을 마스터하고 있지는 않다. 단 그렇게 보일 뿐이다. 컴퓨터는 멀티태스킹을 위해 10분할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시간을 아주 미세하게 쪼갠다. 컴퓨터는 여러 과제들 사이를 1초에 수천 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사용자는 마치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컴퓨터는 이런 전환을 아주 빨리 반복하는 것뿐이다.
그에 반해 우리의 이성은 컴퓨터처럼 능숙하게 이 일에서 저 일로 이동하지 못한다. 이것은 작업기억과 관계가 있다. 작업기억의 저장 능력이 아주 작기 때문에 당면한 과제를 위한 정보만을 준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행하던 과정을 중단하고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작업기억에 준비되었던 정보들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다시 원래 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장기기억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다시 모아야 한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작업기억이 무대를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 연극에서는 막이 끝날 때마다 무대 장치를 바꾸기 위해 막이 내려간다. 그런데 매 장면마다 스태프들이 나타나 무대 장치를 바꾼다면 연극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우습다고? 하지만 이메일을 처리하면서 전화를 걸고 그러면서 그 다음 할 일을 생각한다면 매 장면마다 무대 장치를 바꾸는 것과 다름없다. 멀티태스킹은 함정이다.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은 언젠가 시간을 얻으려고 애쓰면 시간을 더 잃게 된다. 라고 말했다.